다음은 동 현안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한 제2동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장한 이동장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경과와 고시원 거주 1인 가구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이며 목표액은 최근 3년 대비 3% 상향한 7,186만 8천원입니다. 2024년 1월 15일 기준 성금 성품 합계액은 7,379만 3천원으로 달성률은 103%가 되겠습니다. 성품 지원 실적은 백미 10kg 736가구, 김장김치 854가구 등 총 1,74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시원 거주 1인 가구 생필품 지원 내역입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고시원 거주 74가구에 대하여 생필품 세트, 탄소 전기 매트 등 총 395만 6천원을 장안이동 희망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지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1인 가구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이동장이 2023-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방향으로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 독지가 등 지역사회 복지 지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학지대 위가구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4년 1월 10일 현재 성금과 성품을 합하여 8,223만 원으로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세부 후원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1일 종로구에 소재한 일본 기업인 한국 스미토 상사 직원들이 성품 나눔 행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홀몸 어르신 300가구에 1,000만 원 상당의 김치 300박스와 라면 300박스를 회사 직원 50여 명이 우리 동에 출장하여 주민센터 직원과 통장의 협조를 받아 홀몸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한국 스미토 상사가 우리 동에 후원한 성금과 성품은 총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기동장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경기와 고물가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23년 11월 15일부터 24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 현황입니다. 홀몸 어르신 등 168가구에게 백미 108포와 김치 168박스를 지원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 등 84가구에게 백미 84포와 김치 80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고시원 거주가구 등 19가구에게 전기매트 13개와 이불 6채를 지원하였고 여성 청소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25가구에게 여성위생용품 25박스와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고시원 거주가구 등 200가구에게 라면 200박스를 지원하였고 다문화 한부모 가구 등 10가구에게 가구당 30만원씩 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휘경일동장이 고독사 위험 가구 안부 확인 및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차 계획을 수립하여 고독사 위험군 168가구에 대해 안부 확인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부 확인 방법으로는 우리 동네 돌봄단, IoT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통해 독거 어르신, 중증 질환자 등 137가구에 대해 연중 상시 확인하고 있으며 동 자체적으로 겨울철 한시적으로 31가구를 추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통담당 직원이 매주 월요일, 해당 통장이 매주 목요일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 확인과 상담을 통해 이불,
전기 장판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휘경일동 목표액은 4,270만 3천 원으로 2024년 1월 17일 현재 4,374만 1천 원으로 102.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휘경이동장이 휘경이동 장학금 전달 및 취약계층 주민 후원금 전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 희망복지위원과 우리동 소재 휘경교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휘경이동 장학회에서는 매년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1월 중 대상자 4명을 선별하여 2월 중에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으로 작은아마 이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이 사회의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동 소재 삼육보건대학교 교직원 일동이 1년 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현금 160만 원과 라면 32박스와 쌀을 지난 연말 우리동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후원금은 각 40만 원씩 특히 어려운 4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후원품은 38가구에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동에서는 삼육보건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에 지정이 없는 한에서 취약계층과 1:1 매칭 사업으로 수시로 지원과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삼육보건대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 일동장이 재개발 주변 무단투기 환경정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 1동에는 이문 1구역, 이문 3구역 재개발 약 8,000세대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높고 긴 가림벽 인근 사각지대에 무단투기가 성행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장 관리소장과 협조하여 무단투기 예방을 약속하였으며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순찰 및 궤도 등을 통하여 화재 등 주민안전사고 예방 및 청결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동장을 대신하여 마을행정팀장이 새해맞이 대청소 실시 및 반려식물 나눔 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맞이 대청소 실시입니다.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통장 및 직원 25명이 새해를 맞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이문역, 이문초등학교, 이문토끼굴 주변 골목길 및 이면도로 대청소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통장 봉사활동을 통해 월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거 어르신 반려식물 나눔 행사입니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추진하며 기부받은 화분을 독거 어르신 10명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반려식물을 통해 공기정화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감 방지 등 정서적 안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현안 업무 보고입니다. 감사 담당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이 2024년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동주민센터 및 부패 취약부서를 직접 방문해 청렴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선제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 실시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담당관과 청렴 업무 주무관 등이 오는 1월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공사,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민원부서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은 업무 과정에서의 부패 유발 요인 파악 및 분석에 따른 방안 논의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안내 등을 통해 부서별 현안에 맞는 부패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 및 청렴 시책 추진에 관한 설명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사항으로 부서별 청렴 컨설팅 장소 및 직원들의 참여를 당부드리며 2024년 구 간부들의 신규 명함 제작 시 청렴 명함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님 지시로 계획 중인 2024년 자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이 구정소식 알림 서비스 구독자 모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격주 1회 매주 1회 발송되는 문자와 카카오 알림톡 구독자를 확대하여 SNS 등 온라인 매체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속 정확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36,250명이 가입되어 있으나 이를 인구수의 220% 수준인 7만 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16일까지 올해 가입 숫자는 600여 명이며 이외에도 관내 시장 등의 신청서를 비치하여 구독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구독자는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선 3월 말까지 집중 모집 기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구독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주요 행사 개최 시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디디미와 함께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소추 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행사 전에 상영하여 가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전 직원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2월 1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부서에서는 소관단체와 시설 등에서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시 홍보하고 동주민센터는 통반장 및 직능단체 회의, 행사 시 안내,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 알림 서비스 신청을 독려해 주시고 그 결과를 매주 금요일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 실적은 수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동대문구 중랑천 눈썰 매장 개장 운영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야외 수영장 부지에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눈썰 매장 등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겨울철 체육활동 및 여가선영 공간을 제공하자 합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며 매주 목요일은 휴무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볼거리 제공으로 매주 주말 점심 휴게 시간에는 마술, 인형극 등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눈썰 매장, 놀이시설, 체험공간,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안전한 눈썰 매장 운영을 위해 안전요원 26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자 이용 인원은 9,178명이며 참고로 어제까지 이용 인원은 1,7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전 부서 동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많은 구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각종 직능단체 및 유관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자동차세 연세액 및 정기분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납세 편의시액 안내를 비롯한 주민 홍보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 및 납부 개요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는 1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중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로서 1월에 납부 시에는 11개월분의 5%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국 자동차세 연납 규모는 4563건에 91억 2천만 원으로 약 38.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등록 면허세입니다.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또는 법인 사업자가 해당되며 총 43,834건에 14억 5,600만 원 규모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난 11일자로 전자고지 및 우편 발송을 모두 마친 상태로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를 비롯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용 계좌, 민간 간편 결제 앱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전자게시대나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동점들께서는 납부기한인 31일까지 기비번 홍보물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시고 고지서 분실에 따른 재발급 등 주민 응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응급진료 대책에 대해 의학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하여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사항입니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주간에는 보건소 의학과에서, 야간에는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여 주민에게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보건소 자체 진료를 2월 10일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휴 기간 중 운영 가능한 의약업소 현황을 조사 중이며 최종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들이 의약업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스마트 도시과에서는 구 홈페이지에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약업소 현황을 게시 부탁드리며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주민에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당부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국의 당부 사항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이 2024년 우문현답 주민소통회 개최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구정운영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민생 현장을 점검을 통해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1일 1기동 방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년과 달리 단체장 간담회, 직원 식사, 주요 현장 방문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행사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입니다. 각 동장 및 부장께서는 일정에 맞춰 내실 있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접수된 민원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대안 강구 등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올해 2024년 시 사업예산 확보 추진 당부드리는데요. 우선 추진 대상은 사업 대상지가 미정이거나 자치구별로 차등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리스트업한 결과 113개 사업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는 현재 신년 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 목록 더 추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추진 방안으로서는 우선 세부 사업 계획 확보하셔서 세부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하는지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 자료 작성하시고 중요한 건 또 하나 공모 일정이나 조건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 재정 여건상 이 사업 예산 확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 담당부터 여기 계신 간부 여러분께서 많이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그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준이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각각 이제 2%, 1% 상향 조정되어서 좀 더 두텁게 많은 사람들이 수급권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고요. 급여액 또한 그 1인 가구 기준으로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한 62만 3천원에서 71만 3천원으로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었거든요. 주거급여도 이렇게 인상이 되었고 교육급여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사업의 어떤 소득 공제, 대상별 공제 한도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좀 숙지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사항으로는 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렇게 이제 확대되고 그 완화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두텁게 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생활이 좋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잘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겨울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부 부진한 곳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따뜻하게 겨울 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 탄소중립 이행평가 보고에 관련입니다. 아래 우리 그 탄소 배출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우리가 할 일은 에너지 전략,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발굴 같습니다. 그 서울시 업무 보고를 살짝 컨닝해 보니까 올해 서울시 탄소 중립 키워드가
티끌모아 태산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구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22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3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3년 7월에 1차 이행 평가를 보고하는 등 정말 어떻게 숨가쁘게 달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다음 주에 2차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사장님들이 벌써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사장님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택도시국장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관내 레미안 허브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동향을 보시면은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매년 5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도 매년 1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22년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단지 현황을 보시면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총 126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 중에서 20년 된 이상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아파트 단지가 절반 가까운 51개 단지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 공문을 우리 주택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도봉동 아파트 화재 이후에 12월 28일 날 화재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 안전재난과 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 피난훈련, 그다음에 소방설비 현황조사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화재 관리를 해온 것 같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우리 관내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현재 출입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일단 20년 이상 노후된 51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며 단순 공문 발송에서 좀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피난시설인 완강기나 피난 계단, 스프링클러, 자동 개폐 장치, 공기 매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안전재난과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영상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또 안내문 홍보물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건축가 등에서는 앞으로 심의 시에 방화문 등 화재 안전 시설이 좀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또는 승강기 대피 훈련도 같이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 합동 훈련 점검을 통해서 점검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올해 스마트 쉼터 신규 설치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스마트 쉼터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6억 7천만 원을 포함한 11억 2천만 원을 예산으로 약 10개소의 스마트 쉼터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스마트 쉼터 신규로 설치로 가장 적합한 장소를 동별로 3개 이상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치 장소는 버스가 하차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진행 방향으로 버스 정류소 앞쪽에 위치해야 하며 설치 후 보도 유효폭이 최소 2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적합한 지점에 거리가게가 있거나 주변 민원이 있더라도 거리가게는 도시경관과 협의하에 이전할 수 있고 또 주변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설치할 예정이니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기존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근처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타요버스처럼 디디미 버스 스마트 쉼터를 만들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자살 예방 분야별 실천 TF 담당자 회의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구정 철학을 반영한 활력 있는 도시 분위기의 조성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세부적으로는 우리 구의 자살률이 높은 7, 80대 남성의 자살률 감소와 고립 청년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활동 강화를 두 축으로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지하 2층 사내 아카데미에서
해당 부서의 사업 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가 실시됩니다. 작년 11월 중순 해당 국장 및 과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고령 남성과 고립 청년의 자살률을 낮추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논의되었고 그에 따른 실무자 회의가 되겠습니다. 목록에서 보시면 밝고 활기찬 SNS 콘텐츠 제작, 생명 지킴이 발굴, 시니어 바둑대회 개최, 생활 바둑 교실 운영, 고위험군 발굴, 오무거리 조성 등 도시 활력을 위한 도시 분위기 만들기, 반려식물 보급 사업 연계, 빛의 도시 조성 사업 등 13개 부서와 전동에서 실천 가능한 세부 사업 제시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실천을 위한 분야별 실무 TF 담당자께서는 세부 계획서를 지참하시고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